옛날 아주 먼 옛날 어느 마을에 욕심 많고 심술궂은 형 놀부와 마음씨 착하고 어질며 가난한 아우 흥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되었는데 형인 놀부는 교활하게 꾀를 내어 집과 논밭, 금은 보화를 거의 모두 차지하였고 동생인 흥부에게는 허름하게 무너져가는 초가집 한 채와 쓸모없는 자그마한 땅 몇 조각만 남겨주었습니다. 흥부는 가진 것이 거의 없었지만 마음만은 풍족했습니다. 그는 늘 웃으며 성실히 살고 힘든 이웃을 보면 도우려 애썼습니다. 반면 놀부는 욕심이 끝이 없어 남의 것을 빼앗고 사람들을 괴롭히며 자기 재산을 불리기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두 집안의 모습은 점점 달라졌고 형제 간의 우애는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흥부에게는 자식들이 25이나 되었습니다. 식구가 많으니 먹여 살릴 입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가진 재산이 없으니 하루하루가 궁핍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흥부의 아내는 끼니를 잇기 위해 산과 들에서 풀뿌리와 나무를 캐와 죽을 수 없고 아이들은 늘 배가 고파 울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집에 먹을 것이 전혀 남지 않았습니다. 굶주린 아이들이 울며 보챘고 아내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흥부는 마침내 결심을 하고 형 놀부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형에게 무릎을 꿇으며 간청했습니다. 형님, 저희 집 식구들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쌀 한 대만이라도 빌려주신다면 봄에 수확을 한 뒤 반드시 갚겠습니다. 하지만 놀부는 팔짱을 끼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흥부야, 그게 내 팔자지. 내가 땀 흘려 모은 쌀을 왜 너한테 빌려줘야 하느냐? 당장 나가거라. 흥부는 눈물이 맺혔지만 참고 또 한 번 간청했습니다. 그때 놀부의 아내가 부엌에서 밥주걱을 들고 뛰어나오더니 밥주걱으로 흥부의 볼을 철썩 소리가 나도록 때리며 소리쳤습니다. 언제까지 남의 집에 와서 구걸할 거냐? 어서 썩 나가거라. 흥부는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화를 내지 않고 그저 허름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듬해 봄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흥부가 집 앞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작은 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한 마리의 제비가 다리가 부러져 울고 있었습니다. 흥부는 그 모습을 보자 안쓰러운 마음에 제비를 살포시 품에 안고 말했습니다. 가엾은 것, 이렇게 작은 몸으로 얼마나 아팠겠니? 걱정 마라, 내가 꼭 낫게 해주마. 그는 약초를 캐와 다리에 고이 붙이고 부드러운 헝겊으로 조심스럽게 감싸주었습니다. 흥부와 그의 아내는 며칠 동안 제비를 정성껏 간호하며 먹이를 주었고 마침내 제비는 건강을 되찾아 푸드덕 날아올랐습니다. 잘 가거라, 내년 봄에 다시 만나자꾸나. 제비는 마치 고마움을 전하듯 흥부의 집을 한 바퀴 빙 돌고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 해봄에 구해주었던 제비가 다시 흥부의 집으로 날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제비가 부리로 무언가를 물고 있었는데 그것은 작지만 반짝이는 박씨 한 알이었습니다. 흥부는 아내와 함께 박씨를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도 정성껏 가꾸면 언젠가 보람을 줄 게야. 밭에 심어보세. 그들은 박씨를 밭에 심고 물을 주며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박씨는 금세 싹이 트더니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 울타리를 덮을 만큼 큰 박덩이가 되었습니다. 가을이 되어 박을 수확하자 흥부는 도끼를 들어 조심스레 박을 쪼갰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박을 쪼개자 반짝이는 금은 보화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두 번째 박을 쪼개자 곡식 자루와 비단 옷이 쏟아졌습니다. 세 번째 박에서는 집을 지을 기와와 목재가 쏟아져 나와 허름한 초가집이 순식간에 멋진 기와집으로 변했습니다.
가난으로 고생하던 흥분의 가족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흥부는 부자가 된 뒤에도 늘 겸손하게 행동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착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흥부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온 마을로 퍼졌습니다. 마침내 그 소식은 놀부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놀부는 그 소식을 듣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달아올랐습니다. 흥부 그놈이 나보다 먼저 부자가 되다니. 그 비결을 반드시 알아내어 내가 더 큰 부자가 되어야겠다. 놀부는 흥부를 찾아가 애써 슬픈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아우야, 형도 이제 늙고 병들었는데 너처럼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면 안 되겠느냐? 흥부는 마음이 착해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비의 다리를 치료해 주었더니 박씨를 물어다 주었고 그 박을 쪼개니 금은 보화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놀부는 속으로 비열하게 웃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제비 한 마리만 다치게 만들면 나도 박씨를 얻을 수 있겠구나. 다음 날 놀부는 일부러 마당에 풀씨를 뿌려놓고 제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한 마리의 제비가 날아와 풀씨를 쪼아 먹기 시작하자 놀부는 슬그머니 다가가 나무토막으로 제비의 다리를 꺾어버렸습니다. 아이고 제비야, 네가 어쩌다 이렇게 다쳤느냐? 내가 치료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놀부는 일부러 다리를 치료해주는 척하며 제비를 집에 두고 길렀습니다. 그리고 봄이 지나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자 제비가 정말로 박씨 하나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놀부는 기뻐하며 그 씨앗을 밭에 심었습니다. 놀부의 박은 흥분의 박보다 훨씬 빨리 자라 몇 날 며칠 만에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놀부는 기다리지 못하고 도끼를 들어 박을 쪼개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박을 쪼개자 도깨비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와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도깨비들은 놀부의 쌀독과 금고를 부수며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두 번째 박을 쪼개자 뱀, 벌, 귀신들이 튀어나와 놀부와 아내를 물고 쏘았습니다. 세 번째 박을 쪼개자 불길이 치솟으며 집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놀부는 겁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놀부와 그의 가족은 간신히 목숨만 건져 집에서 도망쳤지만 그가 쌓아 올린 재산은 모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재산을 모두 잃고 초라해진 놀부는 갈 곳이 없어 결국 흥부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울며 말했습니다. 아우야, 내가 그동안 욕심을 부리고 너를 괴롭힌 것을 진심으로 뉘우친다. 제발 나를 용서해다오. 흥부는 마음씨 착한 사람이었으므로 형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를 따뜻하게 맞아들였습니다. 그는 형에게 재산의 일부를 나누어 주고 다시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놀부는 그제야 진심으로 회개하며 동생과 화해했습니다. 그 후 두 형제는 서로 도우며 우애를 지키며 살았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친절을 베풀며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흥부전은 착한 마음씨와 선행은 반드시 보답을 받고 욕심과 악행은 결국 자신에게 화를 부른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형제 간의 우애와 용서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이야기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